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상명학원 자동차 강사 김찬일입니다. 면허시험 보는 요령이 있어요. 첫째, 학과시험은요, 장소는 면허시험장인데요. 면허시험장은 전국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 내용은요, 학과시험은요, 첫째, 학과 안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다음에 학과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요. 응시과목은요, 하루에 2번 정도 있어요. 10시에 가시면 되고요. 또 오후에는 한 2시 가시면 시험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요, 11,000원이 드는데, 안전교육은요, 무료예요. 그리고 신체검사는 5,000원, 그 다음에 학과 응시는 6,000원인데, 그래서 총 11,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응시할 수 있는 언어는요, 우리 한국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요,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영어,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 6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물건은요, 반명함판 사진 석장,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응시료 11,000원이겠죠. 그리고요, 학과를 그대로 걸고 학과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문제가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중에서 문장형이 22개, 그 다음에 그림형이 18문제가 나와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단답형은 2점, 그 다음에 2가지를 물어보는 것은 3점, 그 다음에 또 3가지 물어보는 또 동영상 문제가 있어요. 이건 5점이에요. 이게 총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형을 12개, 22개를 보는데, 특히 그림 문제는요, 그 그림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는요, 앞지리가 뭔가, 또 그 차의 왼쪽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찍어 주셨는데, 특히 진로 변경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요. 많이 나와요. 진로 변경은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교차로 이르기 전에 30m 후방부터 깜빡이를 켜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진로 변경 요령인데, 그리고 있잖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30m,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요, 100m부터 깜빡이를 켜주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차에 그 수신호가 나와요. 수신호는 6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요, 좌회전, 2번째는 우회전,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지, 4번째는 후진, 5번째는 앞질기지, 6번째는 서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요, 좌회전하고 우회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좌회전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쭉, 이렇게, 쭉 폈다. 이게 좌회전 신호고요. 근데 우회전은 이렇게 수직으로 구부리는 걸 우회전해요. 그 다음에 주차와 정차. 주차는 뭐냐? 정차는 뭐냐고 나오는데, 그럼 주차는 뭐냐면요, 주차는 5분이 지나서 가는 걸 주차라고, 5분 이내, 그러니까 2분, 3분 있다가 떠나는 것을 정차라고 그래요. 자, 아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차는요, 계속 주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즉시 떠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 결격사에 있어요. 결격사에는요, 만 18세 미만은요, 면허증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다음은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1점은 못 봐요. 2점은 돼요. 그 다음에 양팔이 관절이 이상이 있는 사람, 이거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있어요. 뭐냐? 고속도로에서는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거의 다 100km에 100km. 근데 최저 속도는요, 50km 이상이에요. 50km예요. 그러면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뭐냐? 최고 속도는요,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된다는 뜻이고, 최저 속도는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50km 달려야 된다. 이런 것이 최저 속도예요. 그래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있는데,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되고, 50km 달려야 된다는 것이 고속도로인데, 편도 1차로는요, 고속도로는 80km예요. 그리고 최저 속도는 40km. 그리고 다음에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요, 100km, 최저 속도가 50km예요. 근데 우리 고속도로는요, 우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거진 다 100km예요. 100km인데
100km 이상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최고속도가 124, 네 가지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제2중부고속도로가 이게 110km짜리예요. 근데 이 110km짜리인데, 제주속도는요, 60km예요. 근데, 되게 말이죠. 우리 제주속도는요, 그 속도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100km니까 50km. 그 다음에 110km는요, 반이 55죠. 근데 55는 아니에요. 55는 아니고, 공이 붙어야 돼. 그래서 60km예요, 60km.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제2중부고속도로가 110km다. 그 다음에 체주속도가 60km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알아두셔야 하냐면요. 자동차에 관리가 있어요. 자동차 관리는데, 자동차 관리는요, 비사업용은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용은 1년만 받아야 되는데요. 비사업용은요, 처음 받을 때는 4년 받아고요. 비사업용은요, 사업용은 2년. 그 지난 후에는 2년마다, 다음에 사업용 1년마다 이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자동차의 관리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동차는 매년 사업용은 2년마다, 비사업용은 1년마다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교통사고 특례법이 있어요. 교통사고 특례법이 뭐냐? 자, 피해자 말이죠. 합의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은요,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형사처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교통사고 특례법에 제외가 되는 건데, 그게 첫째 뭐냐? 사망사고, 사람을 죽였다든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뺑소니 쳤어요. 사고 나면 또 운전 처리를 하잖아요. 뺑소니 쳤어요. 그 다음에 11개 항목이 있어요. 교통사고 특례법에 11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중앙선 침범. 이게 중앙선 침범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위반. 다음에 속도 위반이 있는데요. 이 속도 위반은요, 20km를 초과돼야 돼요. 20km를 초과하지 않으면 형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km를 위반했다. 19km를 위반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m니까 120km 넘었다. 그럼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법은요, 앞지르기는 어떻게 하냐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앞지렀다. 그러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고요. 또 사고는요, 물적 피해. 그냥 물건만 때려부신 거. 이걸 물적 피해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을 피할 때는 그때 형사입건이 되지 않고요. 뭐냐면요, 철길 건너면 또 철길 건너면 별로 없죠. 근데 이 철길 건너면요, 형사입건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형사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요, 보도침범.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도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쳤다. 그러면 이건 형사건이에요. 다음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사람을 쳤다. 그러면 이게 형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면허. 그러니까 정지 처분이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했다. 그 무면허예요. 그 무면허인 사람은 또 형사처벌이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음주운전한 사람, 이거 먹고 사람을 쳤다. 그러면 형사입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형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30km 이상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속도 위반해서 어린이를 쳤어요. 그러면 형사처벌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적용되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교통사고 적용되는 제외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뺑소니, 그 다음에 11개 항목 중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0km 초과,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다음에 철길건 넘어,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보도침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람을 칠 때는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이것이 요점 정리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여러분과 또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 그림 문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려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자, 경기를 울렸다. 경기 있잖아요. 아시죠? 방방거리는 거. 경조. 무슨 뭐, 크락션 그러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경기라고 그래요. 이게 경기를 울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조등을 번쩍했다. 헤드라이트 있죠? 헤드라이트를 번쩍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말이죠. 빨리 가라고 재촉하면서 전조등을 번쩍했어요. 그러면 틀리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다음에는 전방만 주시면 다. 앞에만 보고 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백미라도 보고, 눈미라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 해야지, 전방만 주시면 간다. 이러면 틀리는 얘기예요.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요, 앞차와 바짝바짝 조종한다. 앞차와 바짝바짝 조종하는 건 뭐예요? 안전거리 미확보예요. 안전거리 미확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그 지점, 깜빡이는 방향지시등은 30m. 그 지점이 이르기 전에 30m 켜야 되는데, 정지선 직전에 와서 방향을 켜. 그 다음에 교차로 딱 직전에 와가 방향을 켜. 그러면 이건 안전운전 안 해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다. 이 얘기는요, 지금 뭐냐, 급제동 한다는 거야. 급제동은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제동한다.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다. 이런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자, 무슨 얘기 같지만, 신속히 간다. 또, 빨리 간다. 무슨, 가속한다. 어디 무슨, 속도를 높인다. 이런 얘기면 다 틀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여덟 번째는요, 전제 속도 그대로라는 얘기면 다 틀려. 전제 속도 그대로라면, 자, 그대로가 뭐예요? 빨리, 즉시, 그거보다도 그냥 무작정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녹색 등화가 들어가는데 바로 가버려. 바로 즉시 이런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앞지르기 한다. 그렇죠? 앞지르기 할 수 있겠죠. 앞차가 느리느리 가면은 앞지르기 할 수 있죠. 네, 앞지르기는 그 차의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앞지르기 방법이란 뭐냐? 앞지르기 방법이는요, 그 앞차에 왼쪽을 돌았는데 오른쪽에. 그러면요, 여러분들 벌점 15점이에요. 그리고 범칙금이 얼마잖아요? 6만 원이에요. 그래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다음에는요, 급히 진로 변경한다. 급히 진로 변경하면 당연히 급히 진로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급히 진로하면 틀린 얘기인데요. 급히 진로 변경은 왜 위험하느냐? 자, 내가 말이죠, 1차로 가는데 갑자기 2차로로 진로 변경. 그러면 2차로에 있는 차가 들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운전학원 시험 책자에 4면을 보세요. 4면을 보시면요, 3번을 보세요. 자, 3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동차 배기가스 신석의 경우, 이 배기가스 색이 나오는 것은, 겨울에 신석이 나오는 것은요, 김이 서려서 나오는 게 있지만은, 여름 같은 새에 신석이 나올 때 있어요. 이거는요, 배기가스가 엔진오일과 같이 타서 이게 신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는 뭐라고 그랬죠? 엔진오일과 함께 연소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봐요. 4번을 가시면요, 버스가 말이죠, 빨간 금지 표지가 있죠. 버스 전용 차로는요, 청색이죠. 그래서 이 버스 전용 차로는요, 이렇게 버스가 금지된 거는요, 30인 이상 승합차는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았어요. 자, 5번을 볼까요? 5번은요, 요거는요, 비보호자의 좌회전 표지예요. 근데 이 비보호자회전은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우회로 표지구나. 이게 잘못했어. 우회로 표지인데요, 요 표지표는요, 우회로 표지인데, 그럼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뺑 들어가가지고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이렇게 우측으로 해서 뺑 들어가지고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좌회전하라. 그래서 우회로 도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5번에 2번이 맞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7번을 볼까요?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맞는 거 두 가지. 자, 공주거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주거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공주거리가 뭐냐? 제동거리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주거리는요, 자, 이렇게 가는데 어린애가 후닥닥 튀어나왔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때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래서 거기까지, 브레이크까지 가는 그 거리를 뭐라 그래요? 공주거리라고 그래요. 공주거리.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금방 쓸까요? 안 써요. 더 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를 제동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정지거리, 그래서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를 합한 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정지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만큼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문제는요,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경우, 이거 제동거리죠. 다음에 술에 취한 운전하는 경우, 이건 공주거리야. 이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차량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거는 뭐예요? 사람과 관계가 없으니까 제동거리예요. 그 다음에 인상대가 벌써 끝났으니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2번하고 4번이 맞았어요. 다음에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이거는 공주거리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하고 4번이 맞았어요. 아시겠죠? 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들을 많이 읽으시면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림 문제는요, 13가지만 잘 이해해 주면요,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무난히 60점 내지 70점이 되고, 또 이종은요, 60점이 합격이거든요, 커트라인. 그 다음에 1종은 70점이에요. 그래서요, 이종은 15개만 틀리면 돼요. 그리고 1종은요, 10개 정도 틀리면요, 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10번을 보세요. 다음 중 진로 병행할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나왔죠? 진로 병행할 수 있는 구간은요, 점선이에요. 점선. 실선과 점선 아시죠? 똥똥똥 친 걸 점선이라고, 이렇게 실선을 근거를, 이거를 실선이라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실선이라 하는데, 실선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점선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넘선인데, 점선은 넘선이에요. 그래서 1번, 차선이 점선으로 됐을 때, 차선이. 그래서 이건 됐어요. 항식 시선을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안 해요. 그리고 다음에 교차로에서 백색 점선. 자, 교차로에는 백색 점선이라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교차로는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예요. 예?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터널한 다리 위, 교차로. 아까 말씀드렸죠?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요, 터널한 다리 위, 교차로, 고개마루 부근, 내리막길. 이런 데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예요. 그래서 교차로는 백색 점선이지만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터널 안에 백색 실선이 넘어갈 수 있다. 이거 틀렸잖아요. 왜? 실선이니까. 그래서 10번에 맞는 답은 차선이 백색 점선으로 선치되어 있을 때, 백색 점선이 나올 때 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진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이 맞았죠. 그 다음에 11번을 보세요. 11번. 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방향지등을 지시등을 언제부터 켜야 되는죠? 그렇죠? 30m. 그러니까 1번, 교차로에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전부터 켜야 한다. 맞았어요. 그래서 11번에 1번이 맞았어요. 자, 다음에 12번 보실까요? 주차와 정차에, 정차하세요. 주차와 정차는요, 5분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5분이 지나는 것을 주차하고, 5분 이내 떠나는 것을요, 정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2분, 3분 있다 떠났잖아요. 그러면 정차예요. 그리고 다음 계속 정차하고 있다. 즉시 떠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건 주차예요. 19번을 볼까요? 고속도로에서 가장 우선권이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에서는요, 쌩쌩 달리고 있잖아요. 쌩쌩 달리고 있는 차가 제일 우선권이 있어요. 무슨 가속차로? 무슨 감속차 안 해요. 이렇게 본선으로 되는 쌩쌩 달리고 있는 그 본선차로 이게 제일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세요. 20번.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갓길은 말이죠.
갓길은요, 여러분들 운전하면 안 되겠죠. 갓길을 운전하면요, 10만 원에다가요, 10만 원에다가 30점 벌점 받아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20번에는요, 여기서는 뭐냐, 긴급할 때,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는 갓길을 운행하지, 그 이외에는 갓길을 운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맞겠죠, 20번에. 그 다음에 21번 보여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21번에요.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특례법 11개 항목이죠. 아까 그랬죠. 사람을 죽였다든가 뺑소리를 쳤다든가, 그 다음에 속도 위반 20km를 초과했을 때, 이럴 때 뭐예요? 그때는 형사입건이 된다 했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보도침범, 그다음에 철길 건너머, 이럴 때 형사처벌이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 특례법은 속도 위반은 몇 킬로죠? 20km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4번이에요. 20km 이상 초과야 11개 항목 중에서 가속이 해당한다. 알아셨죠? 20km. 교통사고 특례법에 가속은 20km를 초과해야 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2번을 보실까요? 편도 2차로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자, 우리나라 일반 도로의 고속도로는요, 1차로는 60km예요. 2차로는 80km.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가 110km, 그 다음에 최저 속도는 50km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속도로는요, 거진 다 100km예요. 근데 110km짜리가 있어요. 어디냐? 자, 서해안,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가 110km예요. 그럼 거기는 최저 속도가 얼마냐? 60km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답은 22번은 맞는 답은 3번이 맞죠. 그래서 100km 이내로 주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110km, 최저속도가 60km예요. 그래서 최고속도가 110km 이상 달리면 안 되고 60km 이상 달려줘야 돼. 그것이 고속도로의 통행 방법이에요. 자, 다음에는요, 구회로 가볼까요? 자, 구회로 가시면요, 구회로 가시면 여기 5개 문제 내지 6개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33페이지 2번을 볼까요? 자, 33페이지에 2번은 자, 주행 중 자동차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게 뭐냐?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거는요, 냉각수가 새고 있다는 거예요. 냉각수가. 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죠. 이게 무지무지하게 잘 나와요. 무지하게. 왜냐면요, 이 문제를 시험 보러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문제가 잘 나온대. 그래서 2번은 2번이에요. 자, 그리고요, 냉각수가 새고 있다. 그런데 가는데 또 초록색이 때려지고 있다. 그것도 냉각수예요. 자, 다음에는요, 화살표가 우측에 있잖아요. 중앙에 무슨 장애물이. 자, 요 그림은요, 안전표지는요, 중앙에 이렇게, 총알 같은 게 있고, 우측에 있죠. 요거는요,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왜 오른쪽으로 가라. 요 화살표가 왼쪽에 붙으면 왼쪽으로 가라. 지금 여기 오른쪽에 붙어 있죠? 오른쪽으로 붙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의 답은 1번이 맞아요. 자, 다음에 5번을 볼까요? 다음 중 운전자가 길가에, 건물에, 도로에 진입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은 어떤 거냐? 자, 이 건물에서 말이죠. 건물에서 길가로 가고 있어요. 길가로 나가고 있어. 그러면 서야지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들이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에 들어가면 일시정지해야 한다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안 하면 그냥 부딪혀져. 그래서 일시정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 3번 일단 정주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한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6번 또 잘 나와요, 이거요. 편도 2차로의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들의 최고 속도는 얼마냐? 내가 그랬죠?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는 1차로는 60km, 2차로는 80km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번에 맞는 답은 3번이 맞죠? 80km. 자, 그러면요, 8번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비상등이 어린이 보호구를 지나갈 경우, 자, 어린이는요, 만 14 미만을 어린이라고 하는데, 자, 중학교는 몇 살이에요? 14세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에 거기에 설치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설치 안 해요. 왜?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0세 미만을 어린이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1번이 맞았죠. 자, 9번을 볼까요? 9번에 앞지르기가 가능한 경우는, 자, 앞지르기란 그 차에 왼쪽으로 들어가서 가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앞지르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6만에다 벌점 15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차가 가는 쪽이 왼쪽인데, 그 다음에 왼쪽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요. 이거 안 되죠. 좌측으로 가려는데 좌측에 다른 차가 여기 가면 앞지르기 할 수 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방향직을 진로변경하려고 방향했다. 그렇죠. 이때는 되죠. 자, 내 차가, 앞 차가 방향지중을 오른쪽으로 켰으니까 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죠. 예? 그 다음에 4번 교차로에서, 교차로는 뭐예요? 앞지르기가 금지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9번에 맞는 답은 3번이 맞았죠. 다음에는 14번을 볼까요? 14번이요. 승용차에 유아를 탑승시킬 때 좌석 안전대에 가장 옳은 것은, 유아라는 건 뭐예요? 6세 미만을 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세 미만인데 조그만해. 요만한 애를 갖다가 저 안전대를 매봐요. 그럼 안전대 매도 수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아를 태울 때는요. 유아할 때는 보호장구를 태야 돼요. 보호장구는요. 아마 내가 가보니까 7만 원인가 또 8만 원 되더만요. 그걸 해가지고 앉혀가지고 안전대를 매줘야 돼. 그래서 보호용 보호장구를 정차하고 맨다. 이것이 어린이 유아를 태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맞는 답은 2번이 맞죠. 아셨죠? 그 다음에 16번을 볼까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 뒷부분에 주림이 생기게 되고 타이어 내부에 열이 발생하면서 그 주림이 속도를 진행해 펑크가 나는 거 뭐냐? 펑크가 나는 거 뭐냐? 이 현상을 뭐냐 하면요. 스탠드 웨이브 현상이라고 그래요. 스탠드 웨이브 현상. 펑크가 나는 건 뭐냐? 스탠드 웨이브 현상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스탠드 웨이브 현상가 몇 번이에요? 3번이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1번에 뭐예요? 페이드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페이드 현상에는 뭐냐? 페이드 현상은 뭐냐면요. 브레이크를 너무 밟으면요. 마찰 기수가 떨어져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되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프로 현상이라고 했죠? 페이프로 현상은요. 내리막길에, 긴 내리막길에, 짧은 내리막길은 괜찮아요. 긴 내리막길에 풋브레이크를 그냥 밟으면요. 나인과 슈드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겠죠? 열이 생기면 그 열이 엔진오일을 뜨겁게 만들어줘. 그럼 엔진오일이 뜨겁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 엔진오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면요. 자동차 브레이크가 안 되는 현상을 페이플로 현상이라고 그래요. 페이플 현상. 네, 지금까지 학과 시험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착하게 시험 응시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자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